예, 그러면 여기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통위 소속이자 전 국방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조금 전에 기자 리포트에 대해서 봤는데요. 정부에서 오늘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기자가 전달한 내용을 보면은 국정원에서 사전에 알았다, 징후를 포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징후를 포착했다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까?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네, 우리 국정원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돼서 네, 언제 어디서든 핵실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네. 그동안 쭉 추적을 하고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왔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아마 어저께부터 조금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고 네, 오늘쯤에 뭐 시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네. 오늘 정도에 뭐 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에서는 좀 어떤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고 있었나요? 이제 그 북한이 추가 핵실험할 경우에 예. 이과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련돼서 관계부처하고 네, 조율을 하고 네. 협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오늘 국정원 보고 사항 중에 물론 기자들도 전해지만 좀 특이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그럼 뭐 국정원 보고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네. 예. 공개할 수 예, 있는 예, 범위 예. 내에서. 예. 지금 오늘 이제 예. 그 정보위가 외통위가 다 열렸는데 예. 제가 그 두 상임위에 다 위원이라 참석을 했습니다. 예, 예. 사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우리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네.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이 그 북한과 함께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고 예.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만 북한의 그 3대 세습 정권은 끊임없이 이 핵 개발, 미사일 발사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드디어 이제 5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5차 핵실험은 정말 우리에게 현실로 그 위협이 다가왔고요. 10kW 이번에 된 거는 10kW 된 거는 히로시마에 폭격했던 그 위력을 갖고 있고 네. 또 이 스커드 미사일에 네. 그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 그리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가 550km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전역을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오늘 그 정보위에서 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 내부의 상황이라든지요. 대북 현안과 관련해서 그밖에 좀 특이할 만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을까요?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끊임없이 이제 공포 정치로 네. 그 북한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에 4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역대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를 네. 했고 또 우리도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이 이걸 외면한 채 끊임없는 도발을 지금 해왔고 드디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네. 우리 이 정부에서는 그 한미 정상이 네.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네. 강력한 그 확장 억제, 그 확장 억제라는 것이 그 전폭기, 예. 그다음에 그 핵 잠수함 예. 이런 그 핵 우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서 그 핵 도발에 관련된 제압을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걸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 이후에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예. 이제 대북 기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오늘 예. 의통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제가 예. 오기 전에 네. 통과시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감이 없도록 확실한 이제 행동 액션 플랜으로 가야 된다. 이 확장 억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미국의 그 전술핵 예. 재반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북한의 그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통위에서 했던 규탄 결의안은 저희가 나중에 기자를 통해서 좀 내용을 네. 좀 구체로 전해 듣고요. 네. 그에 앞서서
이게 당 창건일이 또 10월 10일에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5차 핵실험을 했지만 또 다른 도발, 예를 들면 또 미사일, 네.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네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정보당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 있습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죠. 지금 6차 핵실험, 뭐 7차 핵실험 계속 네.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예. 이제 추가 도발과 관련돼서 네. 다시는 김정은이가 더 이상 도발을 못하도록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확장 억제를 한미 연합 전력이 또 한미 정상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네. 이번에 확실하게 그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예. 네. 이 원희철 의원께서는 과거에 국회 국방위원장 지내셨고요. 지금 정보위원 계속 맡고 계시고요. 네. 그동안 이 핵에는 좀 핵으로 맞서야 한다 이런 핵 네. 무장론을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 내놓고 계시는 건가요? 예. 우리 정부는 네. 끊임없이 평화를 호소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자고 했습니다만 예. 북한의 그 세습 정권이 3대에 이르는 동안에 끊임없이 핵가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그 위협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네.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 유엔의 안보리 제재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실효적인 대책이었나 제재였나라고 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핵의 억제는 핵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의 그 공포와 파멸 핵에 맞서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그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네. 다만 제가 국방위원장 때는 우리가 핵을 갖되 네. 북한과 같이 동시에 폐기하는 네. 조건부 핵무장론을 주장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성공하고 나서 네. 추가로 5차 핵실험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할 경우에 그러니까 5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네. 우리도 즉각 핵무장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우리도 핵무장으로 가야 된다. 네. 그것이 이제 핵트리거 선언을 하자라고 예. 일종의 유엔에서 트리거 조항이 있듯이 우리도 핵트리거 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네. 핵실험을 막자는 차원에서 저는 했었고요. 예. 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네. 북한이 우리 남북이 같이 협력해서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저렇게 끊임없이 공포 정치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 한반도에 계속 네. 이렇게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로 예. 몰아넣고 있어서 그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 초반에 얘기하셨던 그 한미 간의 확장 억제 방안 중에 그 저희의 핵 무장론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한미 동맹에 기초해서 네. 미국의 핵 우산으로 북의 핵의 위협에 맞서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킬 체인 시스템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MD로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걸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 조치로 이제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런 방어 체계가 사실은 아무리 많이 한다래도 허점이 있게 마련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동안 이 미국의 이 여러 가지 그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네. 철수됐던 그 전술핵 같은 거를 네. 이제 재배치해서 아. 그것도 확장 억제의 일환이죠. 그걸 이제 재배치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추가적인 6차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번에 확장 억제에 있어서 네. 정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돼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확고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뭐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내일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네. 아마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제재 방안이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동안 뭐 안보리의 예. 제재에 있어서 그 북한의 그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를 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내일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난번 4차 핵실험 이후에 안보리가 제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 중국을 포함해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도 더 이상 네. 과거의 방식 가지고는 북한의 그 변화를 도발을 이끌어낼 수 수 없다. 없다. 그래서 더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